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민경남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올림픽 뉴스부터 가보죠. 그렇습니다. 올림픽 남은 3일 관전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이 막바지인데요. 어제 야구 대표팀이 준결승 패자 준결승에서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에 미국이 2대7로 졌죠. 네. 선발 이의리가 삼진 9개로 빛났지만 타선의 침묵이 야속했는데요. 결승에는 미국과 일본이 진출했고 우리는 3, 4회 결정전에서 도미니카와 다시 맞붙습니다. 네. 일요일 정오에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올림픽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가장 주목받는 경기는 아마 여자 배구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준결승이 있고요. 오늘 밤이에요? 네. 상대는 브라질입니다. 세계 랭킹 2위이고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의 3대 0의 패배를 안긴 바가 있는데 네. 오늘 브라질에게 리벤지에 성공하면 복수에 성공하면 결승전 행이고요. 예. 은메달을 확보하게 되고 또 금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 결승전과 3, 4위전이 둘 다 일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 라스트 댄스라 그러죠. 마지막 경기. 딱 2경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탁구 남자 단체 동메달 결정전이 오늘 오전 11시에 일본이 상대여서 한일전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여자 스포츠 클라이밍 서채연 선수도 오늘 결선 경기가 있습니다. 예선을 2위로 통과한 상태여서 메달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골프도 그제와 어제 1, 2라운드를 치렀는데 고진영 선수가 6위를 기록 중이거든요. 이제 남은 3, 4라운드에서 반등을 기대해 보고요. 또 일요일에는 남자 마라톤. 네, 심종섭 선수와 케냐에서 기여한 오주환 선수가 경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마지막으로요. 저녁 8시에 일요일 도쿄올림픽 폐막식이 있습니다.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어제 경기가 있었던 야구. 뭐 결과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그냥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제는 좀 속이 상하긴 상하더라고요. 예, 어제 저도 좀 봤는데 예. 일단 이번에 그 야구랑 축구랑 공통점이 좀 있어요. 뭐요? 명장들이 감독이었다. 김경문 감독, 김학범 감독 다 네. 여기 국내외에서 실적을 낸 감독들이거든요. 네. 근데 다 실패했는데 실패가 또 패턴이 비슷합니다. 축구는 와일드카드를 잘못 뽑은 거 아니냐. 그래서 수비 라인이 무너진 거 아니냐라는 거고 야구도 선발진은 잘 뽑았는데 중간 개투진을 좀 더 물량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중간 개투진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 과거의 어떤 성공에 좀 이렇게 그거를 답습을 하다가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뭐 인기 1, 2위 아닙니까? 야구, 축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좀 못하고 다른 데들이 잘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어쨌든 뭐 3, 4위전 도미니카하고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 터키전 이제 여자 배구 터키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극적인 승리를 따냈는데 네. 터키에 지금 9일째 산불이 나가지고 16,000명이 대피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터키 대표팀 감독이 울면서 네. 우리 국민들한테 승리를 안겨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묘목을 지금 터키에 보낸다. 성금을 모으고 있어서 그게 성금 또 모으기. 터키의 언론 보도가 나가지고 네.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그거를 있는데 배구 선수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브라질전이 남았는데 그 스테파노 라비니니 감독 이분이 이제 별명이 헐크거든요. 예, 이제 왜냐면 마블의 그 헐크 영화의 마크 러팔로 배우하고 닮았다고. 닮았다고? 예, 그리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닮았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선수들하고 같이 좋아하면서 울부짖는 것도 약간 헐크 같다. 헐크 스타일이에요? 잘 봐야겠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브라질전 전술을 서브로 가져오는데 엄청나게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하나씩 다 집어전당한다. 여기로 넣어라. 요 선수한테 넣어라. 치밀한 그래서, 사람이군요. 그래서 먹힐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배구는 뭐 이미 드라마인 것 같거든요. 이미 드라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사실 4강까지 갔어도 이거 대기록이에요. 네, 그리고 뭐 경기 바깥으로도 그렇고 너무 드라마가 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김연경 선수가 목이 쉬어 있더라고요. 네. 경기를 하면서 목이 쉰 건데 집에서나마 목이 터져라 좀 응원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양궁의 파이팅 김재덕 선수는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목 관리했다고. 그때 저희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영경 선수도 목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두 번째로 가죠. 방사능 유출 없다. 그리고 불임정당 설화입니다. 설화 정치권 얘기군요. 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지난 4일 날 저녁에 공개된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네. 그런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방사능 누출 명백히 있었죠. 사실과 다른 이야기여서 논란이 됐고 또 기사가 업로드된 지 4시간여 만에 해당 부분이 삭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의 논리를 뭐 답습한다 이렇게 여당의 맹공이 이어졌고요. 또 윤석열 캠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설계 안정성 때문이 아니라 지진 해일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려다가 말을 축약하다 보니 그렇게 전해졌다 이런 해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막바지에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키운 윤석열, 최재형 후보들을 용병처럼 데려가 쓰고 있다. 스스로 불임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임정당?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스스로 유력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를 불임이라고 비유를 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폭언을 가했다. 그리고 불임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느냐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송 대표는 언론의 유감이다, 유의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자, 김준일 대표. 예. 윤석열 전 총장 또 설화네요. 뭐 SNS에서는 1일 1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망언에 망언으로 덮는다. 옛날에 뭐 의혹을 의혹으로 덮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실수들이 잦다라는 건데 네네. 패턴이 다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네. 센 발언을 하는데 보통 남이 했던 얘기를 전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은 이거는 진위가 왜곡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이게 계속 그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전언은 아니었고 전언은 아니에요. 본인 얘기인데 예. 그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단어가 잘못 나왔다. 지금 이런 해명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를테면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를테면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 거지 자체적으로 폭발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예. 뭐 조금 축약되면서 됐을 그럴 수는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 이거는 본인이 한 거잖아요, 직접. 그렇죠. 방사능 유출은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나는 굉장히 센 후보야라고 하면서 말을 좀 세게 하려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센 후보야란 걸 보여주려고 세게 한다기보다는 예전에 청문회 때 같은 때 생각해 보면은 원래 워딩들이 셌어요. 네. 원래 센 스타일인데 그게 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라든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혹은 뭐 예전에 댓글 수사할 때 이럴 때는 이게 드러나지 않던 것이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할 때는 이게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칫 하나만 잘못 써도.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거침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누구를 눈치를 보고 발언을 할 일이 별로 거의 없었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이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전략적으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부산일보랑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부산 동남권에서는 사실은 이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1년 후쿠시마가 터진 다음에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그걸 한 것도 여기 고리 월성 이런 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뭐 탈원전에 반대한다까지는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산일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캠프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망언은 휴가로 이제 막는 거냐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래요. 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했는데 원래 이분도 말이 거칠어 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당 관계자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간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은 예. 분명히 본인이 나서서 해야지. 굉장히 무책임하고 좀 약간 비겁해 보인다 이런 식의 사과가. 그 이제 불임정당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저도 이제 십몇 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에 많이 썼어요. 네네네. 썼지만 이게 써서는 안 될 용어가 된 지 꽤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이 신혼부부들도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거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 우리 사회가 불임 이런 말 쓰지 말자라고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이 단어가 왜 또 불쑥 튀어나왔는지 네. 상처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이건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요. 자, 뭐 덧붙일 말 있어요? 네. 뭐 그 검색해 보니까 그 불임정당이라는 말이 97년부터 정치권에서 쓰였더라고요. 쓰였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도 좀 쓰였는데 이제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 이런 변화를 정치권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뉴스 가죠. 네, 코로나 대책 오늘 발표입니다. 먼저 어제 하루 코로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후 9시까지 1,574명이었습니다. 전날 동시간 대비 75명이 적은 숫자였는데 네. 자정까지 봤을 땐 1,600명대 정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집단 감염이 눈에 띄는데요. 서울 강남구 회사 관련해서 18명, 파주 인력사무소도 18명, 대구교회 확진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서 추세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제일 주목하는 건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건지 강화되는 건지 아니면 좀 약화되는 건지 어느 쪽이에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 부분일 텐데요. 네. 아마 수도권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는 유지될 것으로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조정안은 또 체계 개편보다는 미비점 보완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발표 내용 지켜봐야겠죠.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 국산 1호 백신의 상용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해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는데요. 2025년에는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올해 코로나 속 두 번째 대입 수능을 치를 예정인데 교육부가 어제 수능 관리 방안을 밝혔거든요. 네. 모든 수험생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를 할 수 있고 확진받은 학생도 최대한 응시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격리된 장소에서. 네네. 그리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에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또 칸막이는 종이 재질로 만드는데 시험 시간에는 설치를 안 하고 점심 시간에만 설치하는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예, 하나하나 보죠. 일단 거리두기는 유지될 가능성 높죠. 예, 뭐 이제 좀 작은 부분은 이제 조정한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추가로 뭘 올리기에는 딱히 뭘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수도권 4단계면은. 근데 그제쯤에 김부겸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6시 이후에 지금 수도권 2명까지밖에 못 모이잖아요. 예.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음. 그거는 좀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사견으로 했었는데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거를 결국은 그러면 낮춘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약간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혹시 6시 이후에 모이는 숫자만 좀 바꾼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이제 확진자 숫자가 수가? 줄지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8.15 또 연휴고 네네. 지금 이동량 휴가 때문에 이동량이 지금 올 초 대비 34% 지금 증가한 상태예요. 그리고 전주보다도 3.6% 증가하고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확진자도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할 수 조정 없기 안 할 것 때문에 같다. 유지가 매우 유지할 것 같다. 유력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백신 예약 시스템을 이제 개선을 했는데 그래서 뭐 몰리는 거를 막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예약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은 예약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을 확보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다. 그거죠. 맞을 뭐 백신이 없는데 예약 시스템만 맞추면 뭐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정부가 뭐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 가죠. 네. 김밥집 식중독 달걀 때문이었나입니다. 김밥 전문점 두 곳에서 분당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곳에서 발생했던 집단 식중독 사태 일단 몇 명까지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199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또 60명이 추가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분당에 있는 마녀김밥 2개 지점인데 이 2개 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손님 중 일부가 고열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죠. 그 두 지점이 지금 2일과 3일에 영업을 중단했는데 네. 당국이 조사해 보니까 그 이전까지 닷새 동안 김밥이 4,200여 줄, 이용자가 1,000명으로 추산되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뭘로 나와요? 지금 팔다 남은 음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식중독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환자 한 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살모넬라균이 원인이 아니냐 추정이 되고 있는데 김밥 재료 가운데서 달걀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달걀이 원래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 두 지점에 각각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그 달걀을 공급한 업체는 동일합니다.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곳이 좀 의심이 되고 있고요. 해당 업체에서는 씻지 않은 달걀을 농장에서 받아서 다른 마트와 식당 등에도 공급을 하는데 그동안 문제가 생긴 적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당국에서 이제 이 해당 식재료 업체의 달걀 한 판을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마녀김밥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게 사장이 주인이 직접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알리겠다. 네, 처분이 뭐 두렵지만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면서 뭐 피해자분들 끝까지 돕겠다 하면서 예, 공식 예.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이 김밥 전문점 중에 한 곳은 지난해 8월에 장갑을 끼지 않고 조리를 하거나 쓰레기통을 만진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지자체로부터 점검을 받았던데요, 여기가. 아,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점검을 좀 더 미리 잘 했으면은 이런 일이 좀 집단 감염이 없었을 텐데 집단 식중독이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살모넬라 균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완전 위생이거든요. 그렇죠. 예, 위생이니까 여름에는 정말로 다른데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또 다른 김밥집들까지 네. 이것 때문에 타격받지 않을까 또 그 걱정도 드네요. 예. 주의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